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하루였습니다. 명절 연휴는 따뜻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일상으로의 복귀가 조금은 버거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즐거웠던 지난 시간들을 원동력 삼아 다가온 시간에 현명함을 더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작성한 해외 연수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하 대심도 건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가 시민들의 반발로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막포 복합발전시설 조성과 맞물려 추진키로 했던 주민 편익시설 건립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 위례동에 들어서는 장지천 수변공원의 물을 탄천에서 끌어오냐, 한강에서 끌어오냐로 시행사와 주민이 맞서고 있습니다. 예천군 의회 가이드 폭행 사건 이후 해외 연수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그동안 기초의회에 해외 연수를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번에 성북구 의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와 작성한 보고서가 짜깁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북구 의원 11명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해 노인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를 살펴보고 우수 사례를 성북구에 도입하겠다는 것. 유럽 연수에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소감과 제안은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대학교 리포트나 인터넷 기사를 짜깁기 하거나 심지어 다른 지역 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방문 후 구의원이 작성한 2문단짜리 후기입니다. 2016년 작성된 한 신문 기사의 문장과 대부분 유사합니다. 스위스 노인 일자리에 대해 서술한 보고서는 2017년 한 신문에 실린 칼럼과 흡사합니다. 프랑스 견학에 관한 후기도 짜깁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블로그와 웹진, 그리고 대학교서 칼럼까지 여러 곳에서 비슷한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제 연수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관광성으로 위주로 짜여 있어서 가기 전부터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왜 자신들이 갔다 온 소감을 글로 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좀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문제는 보고서를 토대로 유추했을 때 해외 연수가 아닌 외유성 관광에 가깝다는 것. 예를 들면 폼페이와 나폴리 지역을 탐방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보고서 어디에도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파리의 도시개발계획 견학 일정에도 정작 방문한 곳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관광지였습니다. 이처럼 해외 연수의 외유성 논란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한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성북구의 경우 해외 연수를 떠나기 5일 전에야 연수 일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 또 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는 단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남의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전문 교수분이 이제 심사위원을 맡고 계신데, 이제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일본 쪽 이제 전문가가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보단 이 일정이 더 비용상으로 낫다라거나 더 이제 좀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다녀올 수 있다거나 이런 의견들을 내서 결국엔 일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성북구의회는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참고했던 부분이라며 표절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지입니다. 지하 대심도의 터널을 뚫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남구에선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등의 후원으로 지하 대심도의 건설 기술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시민들의 반발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단상 앞에 있는 마이크를 탈취합니다.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시작 10여 분 만에 아수라장이 된 지하 대심도 건설기술 대토론회입니다.
카메라 쓰고 지금 뒤에서 홍보하는 거죠.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들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20분간 정회가 선언됐는데 그 사이 피켓을 든 시민들은 강단을 점령하고 GTX-A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주된 내용은 노선 변경과 주택 지하 관통에 반대입니다. 다수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노선 연장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청담동 우회 노선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낮은 공법을 한다는데 문화재보다 그럼 산 사람이 더 못하다는 겁니까? 노후주택 밑으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반발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국 토론회에 현수막이 떼어지고 집안치마 예방 대책과 발파진동 저감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던 전문가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하 대심도 건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마련된 토론회는 시민들의 반발로 결국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서울역에선 지하 대심도 건설 기술에 관한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관엔 지하 공간의 개념을 비롯해 개발 시 장점에 대한 설명문이 게재돼 있습니다. 또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굴착 기술과 방제 설비의 축소 모형 등이 전시돼 있고 관련 동영상이 방영됩니다. 올 한해 자치구별 구정 운영 계획을 듣는 시간, 오늘은 송파구로 가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삼고 있는 송파구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송파구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구청장 취임 후 처음 맞는 새해입니다. 지난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었죠. 올 한해 구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네, 제가 새해 신년 인사회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올해 5가지 중점 과제로 주민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와 또 보육과 교육, 그리고 복지와 문화, 안전, 또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와 또 보육, 복지 분야를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인데요.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나 문정 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지자체 최초로 취업 포털인 잡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취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어르신과 또 여성, 또 청년 장애인 등 계층별로 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 자금을 40억 원에서 197억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또 관내 청년들 위해서 중소기업 인턴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육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우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관련 예산을 74억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19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올해 실시할 예정인데요. 2021년까지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한 송파교육발전협의회를 작년에 출범시켰는데 앞으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송파구가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잘 자라나는 토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복지와 문화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송파 여성경력이음센터도 개관을 했고요. 또 청소년을 위한 잠실 청소년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모든 경로당 시설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30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예산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또 송파 문화재단을 올해는 꼭 설립을 해서 송파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와 보육, 교육에 중점을 맞춘 올 한해 구정 운영 방향 들어봤는데요. 최근 구정 목표에 맞게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교육과 문화 또 혁신 도시 역사 관광을 상당히 중시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미래 송파를 위해서 그 미래 전략국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네. 또 장애인 복지과와 동물 복지팀도 신설했고요. 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그 치매만을 전담하는 치매 안심팀도 꾸렸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교육, 또 여성 보육과 돌봄 정책을 위해서 담당 과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주민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5층 이상에 있던 세무과와 건축과의 민원 창구도 1, 2층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네, 어제까지 명절 연휴가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끝으로 국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풍요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송파구에서 이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려 92.2%의 주민분들이 민선 7기 송파 구정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듯이 꿈을 가진 도시가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송파의 가치를 높여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저 박성수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 송파구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잘 실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올 한해 구정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마포구 당인동 서울 화력발전소. 지난 2017년 3월 지상에 있는 발전 5호기가 수명을 다하면서 현재는 지하에 복합 발전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지하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주민 편익시설입니다. 발전소 건립기금과 국비 등을 투입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 편익시설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복합 발전기가 시운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주민 편익시설은 건립돼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짚어봅니다. 마포구가 지난 2014년 작성한 주민 편익시설 건립 계획안입니다. 서울 화력발전소 내에 흩어져 있는 땅을 모아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것, 발전소 특별지원금과 국비 등을 투입해 시설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사업 완료 기간은 재작년인 2017년 10월, 위치와 규모, 층별 설치 내역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편익시설은 계획대로 건립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을까? 계획안에 나와 있는 부지를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포구 토종로변 왕복 4차로 인근.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주민 편익시설이 건립돼 있어야지만 현재 이곳은 외벽 형태로 대형 가림막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발전소 사무동과 창고로 쓰이는 각종 컨테이너가 자리 잡고 있을 뿐 시설은커녕 공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편익시설 관련해서 그런 건 없어요. 아직 편익시설은 된 게 없어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주민 편익시설은 일종의 협상 조건이었다는 것. 당시 복합발전소 건립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와 마포구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설득했고 편익시설은 그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은 발전기는 시험 가동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편익시설은 이미 계획했던 완공 시점을 넘겼고 언제 들어설지 기약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에다가 발전소를 만들고 지상은 공원을 잘 만들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댔어요. 할 건 해주고 그다음에 받을 건 받자. 늦어도 지난해 말까지는 완공됐어야 할 주민 편익시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걸까?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는 계획대로 편익시설 건립을 위해 2015년 10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해 12월에는 서강동과 합정동에서 2차례 주민 설명회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투자 심사를 비롯해 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까지 착공을 앞두고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사 시작을 앞둔 지난해 초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문화창작발전소 민간 전문가단인 MP로부터 편익시설 부지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 당초 토종로변에 계획된 것을 한강변 지하로 옮기는 안으로 편익시설과 함께 들어설 문화창작발전소의 개방감 확대와 공원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가 편익시설을 짓기 위해 3년에 걸쳐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둔 시점, 뒤늦게 편익시설 위치 변경이 제한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 초기래 가지고 그런 걸 못했고 17년도 말에 문체부 국감 때 이제 뭐 얘기가 나와서 MP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요 마포구 주위 편익시설이 있는데 한강변 쪽으로 좀 옮기면은 접근성이나 이런 게 낫겠다. 이후 문체부는 한강변 이전안으로 문화창작발전소 설계 공모까지 진행했습니다. 마포구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합의는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MP단에서 제안했던 걸로 해서 한번 그려봐라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다 달았던 거지. 끌려다녔던 구 행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전안의 부지가 지하인데다 접근성도 떨어져 기존 부지가 더 적절하다는 게 구의 기본 입장이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MP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의 뜻이 저렇게 딱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을 무조건 무시하고 그냥 우리 구의 입장만 생각하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거가 있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위원장이잖아요.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집어당해 구청장이고 서로 무시고 갈 수가 없는 말 못할 그게 있는 거예요. 외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좋은데 그게 불가하면은 빨리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냥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좀 막말로 기만까지 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전안이 제시되면서 현재까지도 편익시설의 최종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MP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한강변 이전을 고수하고 있고 노선을 정해야 할 마포구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합발전소 건립과 맞바꾼 주민 편익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종로구 연지동의 한 케이블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주인의 친형이 전신 4도 화상을 입어 사망했고 전선 배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추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쯤 종로구 익선동의 한 주상 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영업주 1명이 구조되고 아파트 거주자 12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입점 업체의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던 전열기구 인근 가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현재 송파구 북위례 지역에 장지천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선 수변공원의 물을 어디서 끌어들이냐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북위례 지역에 조성 중인 장지천 수변공원. 연면적 7만 5천여 제곱미터로 주민들은 위례 신도시의 허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램 노선을 끼고 있어 침체된 트랜짓몰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램을 활용해서 소변공원도 나오고 트랜짓몰에 또 상품도 사고 밥도 먹고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장지천 수변공원의 공급 원수를 두고 주민 반발이 큽니다. 시행사인 SH공사와 LH공사가 소어천인 장지천에 탄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발단이 됐습니다. 매일 14,000톤을 끌어오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수심이 낮은 탄천에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순환이 안 돼 악취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LH에서 제시한 안은
그 장기천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제 하산 여가수라고 해갖고 바닥에서 이제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이제 14,000톤을 물을 올려서 지금 실제로 가보면 탄천에도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수로 14,000을 가져오겠다는 건지. 주민들은 탄천 대신 한강 원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한강의 수질 문제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상 이제 2등급수를 만족하는 장지천의 물이 2등급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2등급수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탄천이냐 한강이냐를 두고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장지천 수변공원. 현재 주민들이 탄천 원수 반대를 위한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택시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거쳐 5년 4개월 만에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2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 기본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르고 모범 택시의 기본 요금도 1,500원 오른 6,5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 요금을 현재 1,250원에서 200원 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 명절 연휴 사이에 새해 첫 절기, 입춘도 슬그머니 다녀갔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하지만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막바지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출래 불사춘이라 했던가요? 여전히 매서운 겨울이지만 마음만큼은 봄을 마중하는 따뜻한 설렘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